XSFM입니다. PODERA 내 친구이자 인기가수 S.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를 잃었다. 그 어딘가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을 단서가 존재한다. 친구의 목소리, 그리고 내 목숨을 건 한판 승부. 나는 이 게임에서 이겨야 한다. 방탈출 카페 오픈더두어 홍대점 otdh.co.kr.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이인규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09회. 양아치에게 10위안을 삥 뜯겼던 부산의 꾸준 청취자 이인규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벌써 2016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언제부터인지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간다고 느껴집니다. 얼마 전이 수능이라 그런지 문득 나는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살아왔나 수없이 돌아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결론은 이거 참 막 나간 일 천지였어 였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네. 여튼간에 서두는 이쯤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 네. 고등학교 때 일이군요. 중간고사를 마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을 올리기 위해 특별학습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통신문을 보냈습니다. 학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학력이라는 단어 왜 이렇게 오랜만이고 어색하고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렇죠. 말 그대로 학력이라는 게 어떤 뭐 상상력 이런 것처럼 어떤 학력이라고 능력이라고 보는 거군요. 저 같은 이제 한국 남학생이 말이에요. 구력이란 단어를 처음 들을 때가 당구장촌 갔을 때요, 보통. 그쵸. 그쵸. 그 단어가 어릴 때 어색하던 것만큼이나 우리가 지금 학력이란 단어가 엄청 이인규 씨도 어색하실 것 같아요. 그쵸. 쓰시면서. 학력은 완료형으로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래요? 학력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끝난, 학력이 중졸이야, 고졸이야,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보통 학력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기보다, 완료형이라고 느꼈는데. 어릴 때 학력은 수학 능력의 줄임말이었나 보다. 그렇군요. 네. 수학 능력을 올리기 위해 특별학습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통신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EBS 관련 시청각 교육, 가로고 영교시 오후 5시로 매일 2회. 영교시부터 오후 5시? 아니요. 영교시에. 영교시 한번 하고. 타임. 5시 한 타임, 예. 영교시, 출근이란다. 등교하자마자 한번 틀어주고, 오후 5시에 정규 수업 끝나고, 저녁 먹기 전에 한번 한다는 얘기죠. 예. 네네. 우열반 및 기자재와 기타 등등 이런 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통신문의 내용이요.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뭔지도 모른 채 학교에서 하라는 거니까 빠지면 안 되겠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대충 넘겼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학생들의 모든 반응이죠, 이게. 네. 그렇죠. 네. 그때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돈을 쳐받아? 라고요. 위대한 빨갱이가 나타났어요. 네. 그렇죠. 네. 네. 통신문의 가장 마지막 문단에 납부 금액이 적혀져 있는데 대충 20만 원 정도 적혀져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언제 물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라고 봐도 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네. 상당히 비싼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TV는 잘 쓰지도 않고 EBS는 틀면 나오는 거고. 합리적인 계산. 그렇죠. 교재는 어차피 밖에서 사와라고 해놓을 거면서 그렇죠. 교재를 대량 구입해서 나눠주는 방식은 잘 아니었죠. 그렇죠. 네. 이딴 식으로 하냐? 라는 친구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새를 불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교장 땡땡게 받아 처먹겠네. 를 끝으로. 이것이 진짜 새불림이죠. 네. 네. 그 친구의 폭언은 잠잠해졌습니다. 심플합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마음대로 내뱉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하신 거죠. 그렇죠. 이인규 씨가. 네. 며칠이 지나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 신고했다고 말이죠.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신고 내용은 특별학습 프로그램 관련 부당 납부. 네. 학교는 이를 계기로 소란이 일어났고 선생님들은 누가 신고를 했는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는지에 이런저런 말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상황이 심해졌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원래 학교는 교장님, 선생님 이하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창학사죠. 그렇죠. 교육청이죠. 게다가 잡히면 죽는다라는 식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 선생님들도 있었고. 색출. 네. 내부 고발자 색출.
너희들 대단하다며 기가 찬다며 황당해하는 분들도 덜어 보였습니다. 아, 네. 이 공산혁명의 맛을 처음 보신 거예요, 지금. 아주 오랜만에 보셨거나. 그렇죠. 어느 날 1학년 한반 전체가 야자를 보이콧했습니다. 오, 이게 짧게 나가고 있는데, 음, 무슨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소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그 전개가 빠르고, 네. 스케일이 커요. 아니 근데 이런 학교가 있나요? 휴업이 나왔어요, 휴업. 그렇죠. 예. 아니 무슨 68혁명도 아니고 갑자기 야자를 보이콧하는 걸로 급진전했습니다. 네. 나머지 학생들은 충격과 동시에 저것은 용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라는 찬사와 다른 것들은 제 왜 저래 하다가 말이죠. 네네. 휴업 쪽으로 가죠? 어. 그러면 이제 동지들이 막 그렇죠. 아니 학주에게 걸려서 두드려 맞지 않는데 수업을 띵길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예. 혁명의 맛. 내일은 어쩌려고 무모한 짓을 했나라는 걱정을 비롯하여 5만 가지로 아스트랄한 컬처 쇼크를 겪었습니다. 네. 다음날 다행히 그 반은 무사했습니다. 그 뒤가 재밌습니다. 네. 그 후 안전이 확보됐다는 정보가 1학년 전체에 퍼지면서 처음에는 한 반이 빠지던 게 4반에서 6반 이윽고 전체가 야자를 보이콧했습니다. 동맹 휴업. 아 그렇죠. 네. 혁명의 일반적인 어떤 진화 과정입니다.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당시 1학년은 학교 건물 4층 절반, 5층 전체를 사용했는데 단체로 빠지니까 5층 건물이 3층 건물로 보일 정도로 어두컴컴해졌습니다. 그렇죠. 저야 아싸 집에 일찍 가는구나 라며 아무 생각 없이 좋아했죠. 그 후 며칠이 지나고 교내 방송을 하더군요. 1학년 학생 여러분 전체 강당으로 모이십시오. 강당에는 1학년 교과 선생님 전체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무섭습니다. 교과 선생님 전체가 불려나왔습니다. 그렇죠. 전부 모인 후에 줄 맞춰 바닥에 앉았고 기다렸습니다. 모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별학습 납부 금액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요. 네네. 학교의 사정이 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 다닐 때 학교가 네. 좀 더 무서운 방식이었죠. 네. 이렇게 다들 모아놓고 패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패. 네. 심하게는 혹은 여기에서 이미 누가 주동자인지 알고 있다. 그렇죠. 눈 감고 손 들어. 네. 그 다음에 앞에서 본보기를 보여버리는 그런 그렇죠. 걸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게 아니죠. 그러게요. 예, 내부 고발자가 또 있으면 우리가 불리하다. 라는 입장으로 보여요. 예. 전반적으로 좀 생경합니다. 저한테는. 누가 봐도 생경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등학교에서 이런 혁명이 성공한다는 게. 저희 때 생각하면은 무조건 일단은 설문지를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라도 진짜 끄집어내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 이런 그 특별학습 납부 금액이라고 평소 불평불만이 있던 학우를 적으시오.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조사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특별 그 설문지를 나눠 주시면서 유도 신문합니다. 특별히 불만이 없냐? 뭐 괴롭히는 학생 뭐 무슨 학생들 다 적어도 좋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단초가 나온다라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 괴롭히는 같아요. 학생 다 지우고 학교에서 돈을 너무 많이 걷어간다. 이거 적은 학생들 불러다가 족침을 하죠. 그렇죠. 네. 아무튼 강당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교감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납부 금액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며 전혀 부당이득이나 뒤로 챙긴다는 등 그러한 불법적인 것은 하지 않는다고 교육청에 신고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크게 불리합니다. 민원인 대하듯 학생들을 대하고 있어요. 이 다음 부분이 놀라워요. 당연히 학생들은 그걸 어찌 믿냐라고 응수를 했고 같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렇게 응수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아니고 지금 제가 그냥 옛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역 2대생인데. 네네. 그렇죠. 지금 거짓말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희에게? 모든 걸 빗대어서. 그러니까. 그걸 어찌 믿냐라고 응수를 했다. 저희가 저희 때 생각을 너무 해서 좀 생경한 것 같은데. 네. 무시무시합니다. 그 학생들은 이제 이런 분위기도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저희가 이제 뒤늦게 깨닫습니다. 학생들은 나서서 교감 선생님과 설전을 벌이는 등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깨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돗자리가 깔아졌을 때 밀리지 않고 버티는. 그러니까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빗발치는 학생들의 극딜을 막기 위해 선도부장 선생님은 니들이 뭘 알고 이러고 있어? 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며 제가 늘 얘기하죠. 그러니까 딱히
어떤 의미도 내표하고 있지 않는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네. 니들이 뭘 알고 이러고 있어는 철학 수업 질문이죠. 뭔가 사유의 일법칙. 나는 존재한다. 이런 대답하는. 선도부장 선생님은 인문학적으로 상당히 고단수의 사람이다. 니들은 뭘 알고 이러고 있느냐. 학생들이 갑자기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성찰을 하게 된다. 무엇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질문 막 하고.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며 탱킹을 했고. 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학생들이 그냥 보통 학생들처럼 가만히 조아리고 앉아 있으면 이거는 이제 광역 데미지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따박따박 대답을 잘하고 있을 때 이러면 이건 탱커죠, 탱커. 그렇죠. 지가 다 두드려 맞겠다라는 의도죠. 학생들은 그런 것에 대해 상큼하게 무시하고 반박했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그 당시 저는 그냥 다 필요 없고 졸려 죽겠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상모 돌리기를 했습니다. 이인규 씨 아까부터 네. 되게 반응이 일관돼 있어요. 그렇죠. 아싸, 일찍 간다. 불이 많이 꺼졌구나. 근데 사실은 이런 것에 같이 흥분할 법도 한데 상당히 졸려합니다. 마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네. 주인공, 네. 나 같은 태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가 격변하는데 자긴 가만히 있어요. 관찰자. 네. 사실은 80% 이상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다. 네. 상모 돌리기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됐을까요? 설전 끝에 해결안이 나왔고, 놀랍습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네. 이런 방식이라면 얼마나 행복할지. 그러게 말입니다. 1시간 정도 만에 해결안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학생과 학교 측의 그 설전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결과는 1학년 학생들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우화 아닐까요? 이게 지금 듣고 계신 노조 조직 잘 돼 있는 회사의 직원 여러분. 네. 이상하죠? 이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해결안의 내역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네. 영교시 폐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생략돼 주작이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체육관에 불을 질렀다든가. 아니면 이분이 졸려 죽겠다고 해서 1시간이 아니라 네. 사실은 하루가 지났다. 아. 이분은 주무셨다 그냥. 밤샘 마라톤 네. 토론을 해가지고. 그 정도 놀랍긴 합니다만. 인질극을 하고 이래가지고 얻어낸 영교시가 폐지돼 버렸어요. 네. 영교시 폐지. 그러면 당연히 등교 시간이 바뀌죠. 등교 시간을 7시 50분에서 8시 50분으로 변경. 네. 두 번째, 특별학습은 선택한 사람만 받는다. 가로 열고, 기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참가. 가로 닫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보세요. 하루 동안 왕정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요. 영웅담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세 번째, 특별학습 납부 금액은 재검토하여 측정. 가로 열고 변경된 납부 금액은 기존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짐. 네 번째, 야자 단체 보이콧에 대한 처벌은 없음. 대충 이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학생들이 이뤄낸 풀뿌리 민주주의라면 참 아름답겠는데. 이것은 정말이지. 아까 이제 혁명. 68혁명 같은 걸 비교해 주셨는데 저는 진짜 이거야말로 프랑스 혁명에 비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녀보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앙시행 레짐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져온 구시대의 폐습. 이게 한 번에 무너졌어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사실은 한 학생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그 학생의 아버지는 이사장. 아빠 나 영교시 하기 싫어. 이렇게 했을 때. 친구는 최순실 이런. 나 영교시 안 할래. 이래서 특별학습도 안 할래. 등등은 아니었을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죠. 뭔가 거기 이제 학생들 중에 무서운 집 자식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 후로 학생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더 주작을 의심하고 이게 판타지가 아닌지 일장 충몽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그 후로 학생들이 달라졌습니다. 여유 있는 등교 시간 덕택에 1교시부터 너가웃된 아이들이 줄었고 이게 이제 주 5일째 시행 이후의 한국의 모습 같은. 특별학습도 선택한 사람만 듣기에 신청하지 않은 애들은 자습을 한다던가 개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결론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평화가 찾아왔어요. 몇몇은 아침 드라마 다 보고 등교하는 막 나가는 애들도 있었고. 그렇죠. 이분께서
이진호 씨 초반에 밝혀주셨거든요. 그땐 이진호 씨가 아니군요. 이인규 씨. 이인규 씨 초반에 밝혀주셨잖아요. 이거 참 막나가닐 천지였어. 여기서부터는 지다. 아침 드라마 다 보고 등교하는 이인규 같은 애들도 있었고 특별학습 시간이 되면 바로 집에 가기도 하는 둥 언제나 그런 용자들도 있긴 했죠. 여튼간에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네, 그 시절 회상할 때는 꽤나 막힘이 없이 쭉 떠올랐는데 글을 쓰려고 하니 버벅거려서 골치 아팠네요. 이거 말고도 다른 좋게 된 일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나 수없이 돌아보고 떠올려 보겠습니다. 네. 그런 말로 들려요. 이거 말고도 또 어떤 동화를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품 구상이 잘 요즘 떠오르지 않네요라는 그렇게 들리는데. 네, 마지막 실제로 어떤 고등학교? 요 마지막 문장은 CF 모델 유시민 작가의 그 한나라 요파시 때 나오던 광고 그렇죠. 문구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 것인가? 수없이 돌아보고 하셨다.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인규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 있으시면 네. 후기를 좀 받고 싶네요. 네. 제가 보기엔 네. 이번 건 말고 그 전에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먹은 전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밝혀냈다? 예, 그렇지 않은 이상 결과가 이렇게 뒤집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학교가 한번 교육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수준.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교일 네. 것이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이런 경험을 고등학교 때 했다라는 맥락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그 시위도 그렇고 그 어린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가는 부모들의 마음도 또 똑같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 바뀔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고 싶다. 혹은 우리가 바뀌어내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의식도 주고 싶다 이런 건데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바뀌는 것을 일찍 알은 이인규 씨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안 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박균이 좋구나. 누가 또 안 봤구나. 드라마를 볼 수 있다니. 그러니까 이게 아침 드라마. 김치로 싸대기를 때리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오렌지 주스를 저렇게 흘려보자. 이러면서 이게 이제 만약에 사실이 맞다면 이제 처음에 그 전에 교육청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슬프다. 근데 사실이 맞다면이라고 전제를 해야 되는 나라에 우린 모르니까 저희는 경험해 본 적 없으니까. 사실 맞다면 일단 또 이인규 씨 1학년 때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1학년생들이 그 전에 저 광역시 교육청과 이 학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라고 그랬거든요. 예, 뭐 불만이 높았다 치죠. 그리고 이게 확 터져 나올 때는 언제나 작은 어떤 균열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마치 정유라의 금메달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균열을 처음에 낸 게 이걸 어떻게 정유라의 할까 하다가 금메달이 아니라 정유라의 학점이죠. 더 작은 균열로 치는.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육청에 찔러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이 낸 균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입이 쌌을 가능성이 높아요. 입이 쌌다기보다 정치적으로 계산이 좀 돌아가는 본능적인 게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 사람이 동지들을 모았겠죠. 네. 나 이거 했다? 그랬는데 1금이라고 나오더라? 이러면서 다음날 아침에 국민신문고에서 알려드리면 되는 1금이래. 답변 오잖아요. 귀하의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오거든요. 네. 네. 그러고서 그 전에 김상조 행정관이 짚은 대로 뭔가 비슷한 데미지로 살짝 이렇게 약한 고리가 있었을 수 있겠죠, 학교에서. 네네. 그랬다 툭 하고 터지면. 예. 이인규 씨는 아침에 드라마를 양껏 볼 수 있다. 네. 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시민혁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인규 씨가 현역 2대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때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